옛날 어느 시골의 한 부인이 나이 30의 과부가 되어 혼자 수절하며 살고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이루어 놓은 농토가 있어 일꾼을 데려다 농사를 지으니 비록 힘은 들어도 살림은 넉넉해 별 어려움은 없었다. 마침 그 마을에는 나이 40을 넘긴 사람이 호라비가 되어 가난하게 혼자 살면서 늘 그 과부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 사람이 꾀를 내어 과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절친한 친구를 찾아갔다. 이 사람아, 내 어떻게 다시 아내를 얻을 길이 없어 저 과부를 꾀려고 한 가지 계책을 마련했는데 좀 도와주게나. 내일 새벽에 과부가 아침밥을 지으러 나온 사이 내 몰래 과부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테니 자네가 아침 일찍 그 집으로 오면 과부는 부엌에 있을 게 아닌가? 그때 자네는 지금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줄 수 있겠나? 뭐라고? 아니, 이 사람아. 그 과부는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절개 또한 굳은 사람인데 그게 어찌 될 말인가? 잘못하면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텐데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아, 그런 건 염려 말고 그저 내가 부탁한 대로만 해주게. 알았네. 자네에게 좋은 계책이 있다면야 그렇게 해주지. 그리하여 이 사람은 친구에게 자신의 계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단단히 약속한 다음 헤어졌다. 이튿날 새벽, 이 사람이 과부의 집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니 아침 일찍 부엌에 나와 소죽을 끓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곧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과부의 방에 옷을 벗어놓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기다렸다. 이윽고 날이 훤히 밝자 약속한 대로 친구가 나타났다. 이에 과부는 부엌에서 나오며 이른 아침이라 의아해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는지요? 아, 예. 오늘 밭을 갈아야겠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때 과부가 미처 대답할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이 베갯머리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젖히고 이불 속에서 머리만 내민 채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면서 응대하는 것이었다. 안 되지. 오늘은 우리도 논을 갈아엎어야 하니 소를 빌려줄 수 없네. 다른 집으로 가서 빌리게.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 누워 있는가? 뭐? 내가 내 집방 안에 누워 있지. 그럼 어디서 누워 있나? 자네 집이라고? 이 집은 저 과수댁 혼자 살고 있는 걸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자네 집이라니 그 무슨 소린가? 이 사람아,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면 어찌 내가 이렇게 방 안에 누워서 있겠는가? 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남의 일 가지고 참견하지 말고 그만 물러가서 자네 일이나 하게. 이렇게 하여 친구가 멋쩍은 듯 물러나니 과부는 이 광경을 보고 한마디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한편 과부 집에서 나간 친구는 약속한 대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니 사람들이 위아하게 생각하면서 몰려와 이리저리 살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일부러 문을 열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는 이불 속에서 담뱃대를 비스듬히 문 채 능청스럽게 말했다. 웬 사람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리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는 게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그 친구 말이 맞다고 하면서 흩어져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가 멍청하게 서 있는 과부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다. 이보시오, 과수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과도 같은 것이랍니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로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입니까? 일이 이쯤 되었으니 아무리 변명해도 사람들이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고 송사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피차 혼자이니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과부는 한참을 생각하다 별도리가 없자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해로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다. 한고을 원이 매우 인색하여 손님 접대에도 음식을 아끼려고 온갖 궁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묘한 계책을 생각해내고 관아 하인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차질 없이 행하도록 할지니라. 손님이 왔을 때는 먼저 내 손을 잘 보고 있어야 하느니 만일 내가 이마를 만지면 상객에 해당하는 손님이고 코를 만지면 중간에 해당하며 수염을 만지면
제일 낮은 급의 손님이니 대접할 음식상을 차리면서 그 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도록 하라. 이에 하인들이 원님의 신호를 보고 손님상을 차리게 되니 자연히 그 소문은 관아 밖으로 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이미 그 사정을 들어 잘 알고 있는 손님이 찾아왔다. 그리하여 인사를 나누고 앉으면서 원님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니 손을 들어 어떤 신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손님은 얼른 머리를 숙이면서 조용히 말했다. 사또나리, 이마에 무슨 벌레 같은 것이 앉아있는 듯하옵니다. 뭐, 이마에 벌레가 있다고? 어쩐지 조금 가려운 것 같더라니. 사실 사또의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손님이 그 이마를 만지게 하려고 속여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또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얼른 손으로 이마를 만져 문지르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하인들은 상객이라는 신호인 줄 알고 얼른 나가서 가장 좋은 음식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이에 손님은 성찬을 잘 얻어먹고 나오면서 웃었더라 한다. 조선시대 초 남이 장군이 소년 시절에 길가에서 놀고 있으니 한 어린 여종이 보자기로 싼 작은 상자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 위에 뽀얀 분을 바른 여기가 올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 여기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미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다. 이에 나미가 그 여종의 뒤를 따라가 보니 어느 재상댁 높다란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지라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얼마쯤 지나자 갑자기 재상댁에서 사람들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집안이 온통 소란해졌다. 그리하여 밖으로 나온 종에게 물었다. 이 댁에 무슨 일이 있기에 갑자기 이토록 울음소리가 진동을 하는 거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소? 우리 집 작은 아씨가 갑자기 숨을 거두는 바람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요. 그러자 나미는 앞서 그 여기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안에 들어가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낭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요. 곧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그대로 전했다. 대문 앞에 어떤 소년이 와 있사온데 작은 아씨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들어오면 아씨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하옵니다. 이에 안방마님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외간 남자를 안으로 들일 수는 없느니라.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복잡한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물러가라 하라. 여종이 나와서 그대로 전하니 나미는 웃으면서 잠자코 서 있었다. 얼마 후 의원이 왔다 돌아가고 여러 사람들이 들락거리더니 여종이 나와서 나미를 보고 말했다. 안방마님께서 진정 우리 아씨를 살릴 수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라 하셨사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에 나미가 여종을 따라 들어가 죽은 낭자를 보니 앞서의 그 여기가 낭자의 가슴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나미를 보고는 얼른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그때 낭자가 큰 숨을 내쉬면서 깨어났다. 그 모습을 본 나미는 곧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다시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앞서 그런 것처럼 낭자가 숨이 막혀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나미가 급히 안으로 들어가니 역시 그 여기가 낭자의 가슴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얼른 달아나 낭자는 또한 숨을 크게 쉬면서 깨어났다. 그래서 나미가 물었다. 조금 전 이 댁의 어린 여종이 보자기로 싼 상자를 머리에 이고 가던데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요? 이 물음에 나이든 여종이 그것은 홍시라면서 낭자가 펼쳐서 제일 먼저 먹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 그대로 쓰러지더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에 나미는 아까 길가에서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갈 때 보니 분을 바른 여기가 올라앉아 있었다고 말해주고 그 여기가 낭자의 가슴 위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집안 사람들과 의논해서 귀신을 쫓는 약을 구한 뒤 낭자를 완전히 소생시켰다. 이 재상댁은 바로 좌의정 권람의 집이었다. 재상이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나미가 자신의 딸과 인연이 있다고 믿어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부인에게 어떠한지 점을 쳐보라고 하자 곧 점쟁이를 불렀는데 점쟁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소녀는 제명에 죽지 못하고 장차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할 운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부인은 걱정을 하면서 자기 딸의 점을 봐달라고 했다.
그러자 점쟁이는 한숨을 쉬면서 천천히 말했다. 따님은 명이 아주 짧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은 복록을 누릴 것이며 남편이 화를 당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니 그 소년과 혼인을 시켜도 무방하옵니다. 그리하여 재상댁에서는 딸이 얼마 후 죽을 것을 예측하고 또한 앞서 여기에 의해 죽었던 이를 상기시키며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남이와 혼인을 시켰다. 이후 남이는 17세에 당당히 무과의 장원 급제했고 그 용기가 뛰어나 아무도 따를 자가 없었다. 게다가 북쪽 지역에서 이 시해가 난을 일으키니 왕명을 받아 출정하여 그 난을 평정했고 건주의 정벌 때는 선봉장이 되어 공을 세우니 훈공 1등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 그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서 감기 어린 시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이 하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말렸네. 남아 20대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겠는가. 그때 조정에서는 간신배들이 세력을 다투던 시기라 이 시를 들어 모반을 꾀한다고 몰아붙여 차명을 당하게 했으니 당시 남이의 나이 28세였다. 한편 권람의 딸은 남이가 차명을 당하기 몇 해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화를 당할 때는 함께 있지 않았더라 한다. 옛날에 호방하고 위협심이 강한 사나이가 있어 기생집으로 돌아다니며 남봉꾼 노릇을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면 늘 자랑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내가 질투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거늘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는지 알 수가 없구먼. 무슨 소린가?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어디 자세히 좀 말해보게.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도 한번 시험해 봄세. 이와 같은 친구들의 추궁에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었다. 내 일찍이 기생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으로 들어갔다네. 그러자 아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다면서 화를 내는데 마치 귀머거리나 벙어리라도 되는 듯이 맹렬히 덤벼들어 때리지를 않겠나. 그때 나는 입을 크게 벌린 채 계속 웃으면서 방으로 마루로 뜰로 피해 다니기만 했다네. 그러니 아내는 약이 올라서 계속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그렇게 한동안 하고 나니 그만 힘도 빠지고 지치는 듯 하더군. 그때 얼른 아내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맹렬히 덤벼들어 옷을 벗겼지. 그리고는 저항을 하는데도 억지로 교환 작업을 있는 힘껏 해주었다네. 그렇게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나? 아주 재미가 있었단 말일세.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속히 얘기해보게. 친구들은 그가 말을 멈춘 채 뜸 들이고 있는 것을 보자 속히 얘기해보라고 재촉했다. 이에 그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작업이 끝나니 아내가 옷을 입고 일어나 앉아 금비녀를 단정하게 꽂고는 문을 열어 여종을 부른 뒤 이렇게 시키더라고 했다. 얘야, 날씨가 추우니 서방님께 따끈한 술상을 차려 속히 올리도록 해라. 많이 허기져 계시느니라. 이 말에 모두들 한바탕 크게 웃었더라 한다. 허성은 성품이 곱고 고집이 셌다. 그가 이조판서가 되니 친척을 비롯하여 아는 사람들이 많은 청탁을 넣었는데 그는 이러한 일을 가장 싫어했다. 그리하여 동쪽으로 보내달라고 청하면 서쪽으로 보내버리고 서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동쪽으로 보내 늘 청탁과는 반대로 해주는 것이었다. 마침 이륜 스님이 이조판서 허성의 그런 성격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이에 스님 역시 단속사로 가고 싶어 부탁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성격으로 보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한 가지 계책을 꾸미기로 했다. 하루는 스님이 이조판서를 찾아가서 그저 인사차 들린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듣자니 평양 영명사는 절도 좋거니와 경치도 아름다워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로 꼽히니 언젠가 주지로 가서 머물고 싶은 것이 수건입니다. 소청 한번 들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되어 단속사 같은 곳으로 가서 주지를 한다면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지나가는 말처럼 하고는 물러갔다. 그런데 며칠 후 이륜 스님에게 단속사 주지를 명하는 통첩이 전달되었다. 이에 스님은 크게 웃으며 저 늙은이 이조판서가
내 술책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구먼.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더라 한다.